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음악과 미술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가수 할래. 나 영화배우 할래. 그러면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중국이 왜 예전에 일본한테 졌을까요? 예전에 왜 아편 전쟁에서도 지고 일본한테도 지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로마도 망했듯이 어떤 나라든 자만심에 빠지고 권위적이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생각엔 중국의 교육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았나. 장원급제를 하고. 그죠? 사고의, 자유로운 융통성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음악과 미술을 왜 공부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나. 지금 21세기 한국 교육 자체가, 그죠? 우리는, 검사, 변호사, 사법고시, 이런 거가 공부라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 어머님들 자체가 음악을 공부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음악만 해야 돼. 소위 말하는 우리는 딴따라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 환쟁입니다. 저 외가 다 환쟁입니다. 하지만 저희 막내 이모는 남홍이라는 이름으로 불란서에서 시장님까지 인정받게 되는 거기서 그런 위치에 오르셨죠. 변호사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란서란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미술 작가로서 이모가 좋아하신 미술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재수.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든지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대학교를 1학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편입을 해도 다시 1학년부터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고대 못 들어가고 좋은 명문대 못 들어가면 대학교 가서 일단 등록금은 내면서 출석은 안 합니다. 등록금 날라가죠? 시간 날라가죠? 그러면서 학벌 따기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부는 학벌 따기 게임이에요. 20대에 걸쳐, 10대부터 20대에 걸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폐인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못 왔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걸 깨닫지만 현실을 또 도피합니다. 그래서 또 PC방에 가죠. 현실 도피로 폐인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원했던 대학교 못 들어왔으니까. 근데 솔직히 잘못은 자기가 다 했어요. 엄마도 10몇 년을 공부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결국 잘못은 자기가 한 겁니다. 근데 현실을 또 도피하기 때문에 또 폐인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죠?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아버지도 은퇴하고 결국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30대가 시작된 겁니다. 학벌 따기 게임에 우리는 너무 빠져 있다. 보세요 또 우리의 고시 떵떵거리고 금위 환영하고 뭔가 어떤 사자를 달아야 되고 우리 모든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는 권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부에 우리는 항상 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아이들은 10대 때부터 5살 때부터 음악만 한 아이들 우리는 딱 나누죠. 이렇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미술하는 애는 너희들은 미대, 체육은 체육. 그래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딴따라라 하면은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머리가 비었다. 재미난 것은 제가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에서 강연한 적은 없습니다.
박진영 씨 하버드 안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연했습니다. 딴따라예요. 이수만, 그죠? 아저씨죠? 사장님이죠? 그분 하버드 안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연했습니다. 딴따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의 공부는 입시를 위한 준비고 의사, 변호사, 검사, 공무원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결국 뭐냐? 예전에 중국의 장원급제, 한자 시험 해가지고 장원급제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재미난 거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 이 딴따라들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김연아. 체육 딴따라 아닙니까?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장한나. 하버드 후배죠? 딴따라입니다. 또 볼까요? 권상우. 멋있죠? 배용준. 일본 아주머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일본 가서 참 놀랐던 게 그 어떤 외교관보다도, 그죠? 그 어떤 지지층보다도 우리한테 외화도 많이 벌어주고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아줌마들을 그냥 사로잡아버린 이 대한민국의 남자 한 명이. 그죠? 또 볼까요? 박세리, 박찬호, 박태환, 박지성. 이거 박가들이에요. 박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박지성, 박태환, 박찬호, 박세리 다 박씨지만 아주 저랑 관련은 없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정말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또 보죠? 이번에 최근에 그 골프 친 분이 누구죠? 맞습니다. 그분 제주도에서 헬스 좀 하시고, 근데 타이거 우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타이거 우즈를 이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를 이겨버립니다. 그게 상식을 깨는 사람입니다. 또 볼까요? 박진영, 이수만, 비, 그죠? 안철수. 제가 보기엔 딴따라입니다. 왜냐면 의사 안 하고 딴짓 하잖아요. 의사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 컴퓨터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음악은 음악만 하는 애들이다. 보세요. 모차르트가 머리가 나쁜가요? 절대 아닙니다. 피카소가 머리가 나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들이 그런 재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암기를 잘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암기 잘하는 걸로 전교 1등하면 그게 똑똑한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전교 1등 해가지고 지금 사회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되게 드뭅니다. 또 보죠? 그러면 최근 누가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따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식층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한국의 이미지를 깔아뭉개고요. 안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국을 더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열정을 갖고 젊음을 퍼붓는 사람이 한국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권위 잡고 나 좀 알아 폼 잡는 사람들이 더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누가 진짜 똑똑한가? 누가 이 나라의 애국자인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죠? 하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층,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어떤 지식층이라는 아이디어와 진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김연아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왜냐? 훈련을 통해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 그거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교육이 똑똑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머리를 안 쓰는 겁니다. 왜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자, 이렇게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아이를 잡아놓고서 칼 딱 들이놓고 너 안 외우면 너 죽는다. 그럼 다 외우겠죠? 중국처럼 공부 안 하면 너희들 사형제도 시킨다. 그러면 다 맞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짜 국가대표가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또 재미난 이야기. 이게 저희 강연을 가고 하면 그죠? 강연을 가면 어떤 이제 사례금도 주시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가수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가수는 와서 한 3-4곡 부르고 몇 천만 원씩 벌고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는 보면은 뭐 몇십만 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가수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열광도 제일 많이 해. 제가 가면은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막 오셨어요 하면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은 가수 가면 아줌마들 일어나가지고 막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그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조용필, 패티김, 그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가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수일까요? 영화배우일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와 멋있다 하는 사람들은 딴따라들입니다.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만화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죠? 만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를 보니 제가 제 첫 번째 책이 그거였습니다. 만화 보다가 하버드 갔습니다 했어요. 만화를 많이 봤고 만화 자체가 영상 문학이고 그 안에 철학이 있고 책입니다. 그림책이에요. 월트 디즈니 보세요. 월트 디즈니 월드 다 좋아하시죠? 다 보셨죠? 백설공주. 만화는 문화를 전달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이미 세뇌받은 거예요. 다른 나라 아이들의 머리에 우리의 문화를 세팅시키는 것, 다운로드 시키는 게 만화의 역할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술이 뭐냐? 미술은 그림이죠. 미술은 또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이 초상화를 그렸죠. 자기 얼굴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부자들만 예전에 그림으로 남겼다면은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우린 다 찍잖아요. 우리들 막 찍잖아요. 또 하나 영화, 게임, 그림이 다 발달한 겁니다. 미술이 발달한 것이 영화는 뭐죠? 미술과 음악을 짬뽕시킨 거예요. 복합시킨 겁니다. 열광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 안에 스토리까지 있습니다. 게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음악, 대단한 산업이에요. 어머님의 아이가 빠지면 중독이지만 어머님의 아이가 그런 게임을 만들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임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님들은 평생 호강하시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다 필요 없어요. 게임 하나 잘 만들면은 논합니다. 이제는 중국 아이들까지 어떻게 보면 페인 만들 수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 비즈니스가. 또 뭐죠? 그림이 뭐죠? 건축입니다. 패션 디자인입니다. 어머님들 옷 다 그림입니다. 누군가 그렸던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싶지만 내 아이가 디자인하는 건 싫고, 좋은 데 살고 싶지만 내 아이가 건축하는 건 싫은 겁니다. 왜? 폼이 안 나거든. 우리 아이가 명문대 나와서 검사야. 까불면 혼나 너.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찍어 누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컴플렉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뭔가 이걸 내고 싶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영화 좋아하시죠? 만화도 좋아하시죠?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슈퍼맨, 스파이더맨 딱 보면은 꼭 영화 한 장면에서 미국 국기가 펄럭거리고 있고요. 슈퍼맨 날아다니는지 아니면 스파이더맨이 쭉 하다가 미국 국기가 나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저것들 또 말이야, 지네 나라 국기 해놓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그런 한국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역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그런 비슷한 거 만들면 되지 않냐? 한국도 뭔가 캐릭터 만들어서 한국 국기 한번 퍼날리고 휘날리고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국기 날려? 우리도 날리면 됩니다. 멋진 캐릭터 만들어서 태극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뭐 태극 문신이 있어가지고 변신한다든지. 그죠? 자,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러한 뭐 캐릭터, 게임, 이런 게임들이 보세요. 미국은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은 세뇌 도구가 됩니다. 영화는 세뇌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뇌가 좀 나쁜 의미라면은 자기의 문화를 퍼뜨려서,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은 다 영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티셔츠 보면 다 영어 들어가 있지, 한글 들어가면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마저도 사대주의에 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서양권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 욕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대주의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입는 옷을 내가 왜 입고 있는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내가 왜 먹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부러워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20대 여인들이 많이 가는 별다방이 있죠. 괜히 갑니다. 별다방. 브랜드에 끌려가는 거죠. 미국 거니까. 한국 거보다는 저희가 더 나아. 그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미술에 우리가 그만큼 중독되어 있고, 브랜드라는 것에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콜라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없이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그러면 미국에는 슈퍼맨, 스파이더맨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은 아톰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징가 제트가 있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 짝퉁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는 사람 다 알겠죠? 그걸 보면은, 자, 제 꼬마 때부터 만화를 많이 보고 커서 미국에 가서 일본 애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마징가 제트 얘기도 나오고 짱가도 나오고 온갖 봤던 제 10대 때 제 문화생활의 90%를 점유했던 모든 캐릭터들이 일본 거였어요. 한동안은 재밌었는데 한동안은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니네들 캐릭터 없니? 하나 있는 게 태권브이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캐릭터가 이렇게 없었구나. 아니면 개발이 덜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더 개발하고 더 육성시켜야겠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 문화의 소비자였던 겁니다. 그죠? 일본 미술의 소비자였던 겁니다. 문화가 약하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문화가 약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게 좋게 보이고 우리나라 건 다 싫고. 보세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시켜도 가야금 안 시킵니다. 그런 구닥다리를 왜 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한국 분이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음식을 먹고 있고 미국 옷을 입고 있고 미국 영화를 보고 있다면 진짜 그게 한국 사람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또 한국인들은 놀이 문화도 똑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모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시죠? 국민 게임. 어른들은 하시죠? 가느냐 마느냐, 그죠? 고스톱을 하시고 아이들은 닌텐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씩 들고 있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그죠? 그 게임을 부모님들과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그죠? 일본의 작가가 만든 그림 카드입니다. 그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볼까요? 여자라면, 그죠, 여러분, 멋진 옷이 좋으신가요? 멋진 보석이 좋으신가요? 멋진 백이 좋으신가요? 다 뭐죠? 미술의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백을 만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똥 들어간 그 좋아하죠? 똥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똥이 좋은 거예요. 그 디자인, 그 회사, 엄청난 산업입니다. 백 하나만 잘 만들어도 세상 모든 아줌마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무슨 똥이 들어갔던 백을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서 디자인이 히트쳤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줌마들도 돈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서 이 가방을 사고 싶다. 역을 해보세요. 줄 서가지고. 그게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술과 음악에 뭐죠?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디자인도 좋아하고. 여러분 졸지오 알마니 아세요? 졸지오 알마니가 패션을 했지만 원래는 건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디자인할 적에 건축하듯이 옷을 디자인합니다. 패션 디자인 하려면 머리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오늘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날입니다. 미술과 음악이 절대, 체육도 물론 절대 무식하지 않다. 절대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분야건 우습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하버드를 나오지 않고 미대 나온 사람이 오늘 나와서 제가 미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웃으실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는 그놈의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무시할 게 없고 세상에 어떤 분야건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 찍으시는 카메라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다 이 미적 감각이 들어가고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백인 아줌마들의 손톱은 한국 아줌마들이 다 관리합니다. 이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죠. 일본에 가면 사츠마라는 지방이 있고요. 다도가 발달했는데 한국의 잔들,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한국의 기술자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기술자들을 이렇게 숭상해 줍니다. 장인 정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딴따라고 환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배출해내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 거리 다니면 백남준 선생님 걸어 다니셔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인사해 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솔직히 백남준 선생님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않고 한국에서만 활동하시면서 텔레비 쭉 쌓아놓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파상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외국에서 인정받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작품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이 천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분이 좋죠? 남자라면 좋은 차를 좋아하죠. 디자인 좋은 차. 남자도 이쁜 거 좋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독일 차도 이쁘고, 이태리 차도 이쁘고, 모든 남자들, 모든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스포츠카,
우리는 다 미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페라리나 람보기니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고 사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를 해서 디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음악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초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음악 미술 다 끊깁니다. 체육, 태권도 시키던 것들도 초등학교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굉장히 뒤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고등학교 때 본 거는 중고등학교 넘어갈수록 음악과 미술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손을 놓았던 미술을 미국 고등학교에 가니까는 왜? 좋은 학교에 가려면 공부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과학, 체육, 특히 그룹, 스포츠에서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한테 가산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하는 미술 대회에서도 2년 연속 뽑혔었어요. 그게 또 하나의 가산 점수가 돼서 하버드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한국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왔죠. 이제는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지,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지, 음악을 했는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답습하고 습득한 아이들이 다양하게 뭘 할 수 있죠? 지식을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문과, 이과로 나뉘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원래 어디 거죠? 나누는 게? 일본식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우행하는 것도 좌측 그것도 원래 일본에서 도입한 거죠? 우리는 일본 되게 싫어하지만 일본이 만들어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꾸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는 음악적인 재능도 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을 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악해서 음악으로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있건 내가 모르던 분야를 먹으면 무협에서 나오는 내공을 흡성대법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내 아이템이 되고 내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학벌 따기 게임에 들어가죠. 대학원 학벌 따야 되고, 석사 따야 되고, 박사 따야 되고. 나 박사야. 나 닥터 김이라 불러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닥터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임권택 감독님 보세요. 그분 학교 제대로 나오셨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장대인 겁니다. 많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시켜야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야만, 과제를 줘야만 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과제를 주지 않아도, 숙제를 주지 않아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오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70, 90 다 소용없습니다.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99세에 데이비드 유진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어 읽기를 깨우쳤습니다. 99세에. 또 99세에 피아니스트 미에지스로 호르스조스키. 아주 이름이 무슨 스킬이에요. 이분이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아노 앨범을 냈습니다. 99세에. 똑같이 귀인 나리타라는 사람과 진 컨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CD 음반을 냈습니다. 몇 살 때? 99세에. 98세에 도예가 베아트리제 우드는 마지막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또 96세에 캐서린 에버레트는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살 거 다 사시고 이제 변호사까지 하시려고. 95세에 마르타 그레이함은 마지막 무용 공연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무용 공연 할 수 있습니다. 91세에 폴 스팡러는 1500m를 52분에 수영하였습니다. 91세. 그리고 92세에 14번째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 폼 내기 위해, 권위 잡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인정해 주는 거 상관없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마라톤 뛰고 싶기 때문에, 그게 진짜 참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91세에 홀다 크로스라는 사람이 미국 대륙의 제일 높은 위트니 산을 정복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91살에. 저는 그때까지 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88세에 도리스 트라비스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졸업장을 얻었습니다. 88세에 이제 그 학벌을 따신 분인데, 그것도 좋은 거죠? 87세에 메리 에디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를 설립했고요. 87세에 추리소설 작가 필립스 위트니는 71번째 작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3세의 소아과 의사 벤자민 스포크는 세계 평화를 위한 데모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83세 소아과 의사가 딴따라죠. 딴짓 한 거죠. 애들을 안 하고 가서 데모하다가. 중요한 거는 체포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펼쳐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걔네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휴대폰 아령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나면 또 바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참 무시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저 나라 게 좋아 보이고. 자,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중고를 거쳐서 계속 음악, 미술을 연마시켜서 요요마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요요마, 원래 하버드 화학과 출신입니다. 하버드에 가보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음악 한두 개는 다 합니다. 저는 미술을 잘했고, 그죠?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버드생들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하버드면 생각하면, 암기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음악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 음악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여러분 재미난 게 모차르트 책을 좀 제가 봤더니 모차르트가 똥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거의 변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진짜 웃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역사책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역사책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책들에서 진짜 재미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예요. 정말 재미난 공부들은 다른 책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똥들 되게 좋아하셨는데 똥을 위한 노래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천재들은 좀 이상한가 본데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 작곡을 보면 화성학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장조, 단조 기억나시죠? 음악. 전 예전에 음악을 참 싫어했었어요. 꼬마 때 어머니께서 태권도를 시키시고 제가 6살 때 태권도를 보내고 피아노를 보냈는데 태권도에서 배운 정권 지르기를 피아노 학원 가서 했습니다. 건반 위에다가. 싫어서. 근데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적에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었는데 왜 나를 억지로 피아노를 안 시켰느냐. 꼬마 때는 모릅니다. 피아노나 음악 같은 부분은 애가 싫어도 억지로 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후회돼요. 그때 내가 음악을 참 배워놓는 걸. 2년 전에 다시 또 좀 배웠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는 것.
예전에 그 금호그룹 지금 돌아가신 박성용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 참 특이하신 분인데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이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일대 출신이세요. 그 사모님도 미국의 아주 명문 가문의 백인 여성이었고, 근데 그 옛날에 백인 여성과 같이 결혼하셔가지고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굉장히 막 우러러보죠.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그분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했지만 제일 지금 기쁜 때가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셨죠? 한 10년 전이니까 그 피아노 배울 때라고 합니다. 그 연배에서도 그 나이에서도 피아노를 배우시고 음악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애 낳고 결혼을 했고 이제 아줌마니까 내가 체면이지 내가 뭘 배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배우는 게 있었다면, 드럼 치는 게 멋있었다면 정말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다 16세인 거예요. 자, 오늘부터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텔레비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나이는 제가 다시 세팅해 드립니다. 다 16세로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뭔데? 뭐가 힘들어가죠?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 드셨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너 꿇어. 그런 거 있죠? 군대에도 있고, 우리 한국의 남자 세계에서 특히 더 합니다. 그죠? 1년 가지고서 몇 개월 차인데 막 그거 가지고 선대 후배하면서 왕따를 하고, 최근에 왕따 문화도 참 문제가 되고 있긴 하나, 그거 자체가 권위적인 독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안에, 우리의 민족성 안에 권위적인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권위적인 것을 빼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려면, 진짜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려면 권위적이 안 되고, 난 16살이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제학 공부했지만 잘 모릅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무식할 거예요, 제가. 하버드라는 거는 그냥 그 당시 어떤 그 공부일 뿐이지, 애 낳는 거 저 하나도 모릅니다. 그죠? 애 키우는 거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벌이 있다고 내가 너무 죽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학벌 좀 있다고 내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식합니다. 다 무식해요. 근데 그 가방끈 길다고 그거 가지고 나 박사인데, 이거 웃기는 거예요. 건축학 박사는 뭐예요? 음악 하나도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폼 잡을 것도 없고 겸손해도 지금 모자란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건 또 볼까요? 그러면 모차르트 얘기 나왔죠?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그 화성학 공부가, 작곡을 하는 그런 화성학 공부가, 음악이, 제가 최근에 다시 화성학 공부를 다시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해봤어요. 음악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정권 지르게 하고. 음악은 너무 싫어해가지고 끊었는데, 이 나이가 들고 나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노래, 생각하는 가사, 가슴이 후련해지게 하는 가사, 신나게, 솔직히 생긴 거 보면 장동건도 아닙니다. 그죠? 생긴 거는. 하지만 너무 잘생겨 보이는 게 열정적으로 무대 위에서 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간 게 지금 이승철 콘서트 갔었고요. 에픽하이 콘서트 갔었고요. 빌리 조엘 한번 갔었고요. 이적 콘서트를 갔었는데, 노래도 좋지만 더 멋있는 거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데 나도 너무 행복합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콘서트에 안 가보셨다면 꼭 자기가 좋아하는 콘서트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결국 뭐냐? 화성학, 작곡은 뭐냐면은 음악은 과학입니다. 음악은 수학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음악은 무시했었는데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참 뭣도 몰랐구나. 화성학을 조금 공부해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숙제 주면은 맨날 숙제 못해가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외계어더라고요. 저는 경제학 뭐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면서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화성학을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왜? 나도 99세에 음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느긋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번에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한 방에, 한 큐에 다 해버리려니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화병 나는 거예요. 옆집, 걔가 독일 외제차를 샀어. 나도 한 방에 해야 돼. 긁어. 그랬다가 이제 매달 갚느라고 허리 아프고, 그죠? 남들은 수십 년 열심히 쌓은, 내가 놀 때 열심히 쌓은 공력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나는 한 방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쥐뿔도 없는데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남 따라 하다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부러워만 합니다. 차근차근 가면은 우리 다 S 몸매 다 가능하십니다. 차근차근. 근데 우리는 한 달 만에 빼주세요. 안 그러면 환불. 거래 들어가죠? 석 달 만에 빼주세요. 안 그러면 환불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워워 하자. 차근차근 하면 우리 모두 다 작곡가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화가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또 보죠. 책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선비 문화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300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다면 책 공부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야 빨리 목금 휘둘러. 목금 휘둘러. 너 싸움 잘하면 우리 가문이 편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지금의 트렌드 자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암기 교육일 뿐이지 300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의 아이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코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지나가지만 결국 뭐냐? 책 공부가 있고 칼 공부가 있고 돈 공부가 있고 공부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나라의 공부라고 딱 하면은 입시입니다. 대학 나오고 사회 나오면은 우리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시죠. 그 소수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학 졸업했다고 이제 학교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공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0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시스템은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지금 바뀌고 있죠. 입학사정관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의 기초 지식을 쌓는 시간이에요. 또 볼까요? 그래서 칼 공부, 책 공부, 여러 가지 공부가 있다. 한국의 초중고는 그렇죠. 미국의 초중고는 아이들을 음악, 미술에 대한 다양한 분야, 과학 실험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선택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울지 마라. 여러분이 선택한 일을, 여러분의 아이가 선택한 일을 다른 한국의 아주머님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아이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서울대 연고대 못 갈 거면 차라리 일본의 와세다 대학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북경대학이 더 힘들겠지만은 중국의 다른 대학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꼭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나는 인생 끝이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40점 받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 이러죠. 응?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 너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네 아빠 닮았냐 너? 네 시어머니 닮았냐? 네 할머니 닮았냐? 밥 먹지 마라. 안 좋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엄마가 큰 엄마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점수를 받았을 때야만 칭찬하는 엄마는 뭐죠? 조건부 엄마예요. 100점 받았으니까는 엄마 밥 해줄게. 자랑거리 생겼어. 나 이제 너희들 죽었어. 동창회 가가지고 우리 애가 말이지 올 100 맞았어. 알어? 응? 이걸 하고 싶으신 겁니까? 40점 받았으면은 동창회 가서도 조용히 있죠. 뭡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음대 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미용실 배워, 미용 배워. 어머님들의 목소리가 자신감이 떨어지죠. 미용실에서도 여러분 박 누구누구는 그죠? 아시죠? 프랜차이즈로 되게 성공하셨습니다. 머리 하나만 잘 깎아도 재벌됩니다. 오징어 볶음 하나만 잘해도 재벌됩니다. 설렁탕 한 그릇만 잘 끓여도 재벌됩니다. 뭐냐? 학벌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설렁탕 하나 끓이는 것도 과학이 들어가고 미술 감각이 들어갑니다. 돼지 족발 만드는 것도 과학이 들어갑니다. 예술입니다. 우리는 감탄하면 캬 맛있다. 간장게장 잘하는 것도 과학이고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만 공부를 하고 보세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빠집니까? 암기 교육 빼고는 애들이 할 거는 게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북한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아주 좋은 거죠. 아프리카 태어나면 이제 이거 써야 돼요. 이거 10대 애들 7살 애들 써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뭐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체육, 과학,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얘는 공부 잘한다고 상 줘, 쟤는 음악 잘한다고 상 줘, 과학 잘한다고 상 줘. 다 승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해놨어요. 이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는 발달했고 우리가 입는 옷들은 발달했지만 우리의 사고는 지금 조선시대예요. 우리의 CPU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컴퓨터 윈도우 자체가 언제 거죠, 이게? 100년 전, 200년 전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따기 게임에서 해방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대한민국 엄마들 모두 다 서울대 못 갑니다, 애들을. 모두 다 하버드 못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성공합니다. 서울대 백수가 더 많고요. 하버드 백수 더 많습니다. 지금 월가 사태 때문에 제 친구들 다 잘려가지고요. 다 백수입니다. 뭐냐? 기다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놈은 어딜 가서도 살아남습니다. 남극에서 얼음만 줘도 팥빙수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폼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응? 한국의 아이들이여, 한국의 아줌마들이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보세요. 99세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젊다. 그죠?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왜 우리가 나이를 따지냐면은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아휴, 내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기어라. 나 바쁘다, 힘들다. 그건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는 나이가 50 먹고 70 먹고 했으니까는 나는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난 다 알아. 그건 또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난 배울 게 없어.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럼 다 사셨네요. 가셔야죠,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배울 게 없으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슬픈 거예요. 나이가 89살이 돼도 마음속은 16세. 할머니가 되어도 뭔가 배우는 자세.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지. 나 몇십 세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공부할까요? 더 겸손해질까요? 왜 계속 공부할까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를 끊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한 사람은 대학원 나왔다고 끊지 않습니다. 더 공부합니다. 그리고 폼 잡지 않습니다. 왜? 폼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게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강연에서 떠들지만은 보통 때는 그냥 죽어 지냅니다, 이렇게. 난 책 보면 볼수록 나는 너무 무식하다. 너무 창피하다. 더 봐야지. 빨리 실력을 더 많이 쌓아야지.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많은, 더 신나요. 와, 모차르트가 똥을 그렇게 좋아했네. 너무 웃긴다. 지식은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지긋지긋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시간을 만들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20대, 30대 우리가 직원이 되죠. 난 말단 직원이라 가지고 바쁩니다. 라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고 회식 가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단 사원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단물을 빼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딴짓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공부를 진짜 시작하는 30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20대는 솔직히 20대 남자 여자 다 미치잖아요. 그냥 청춘 사업 하느라고 다 바쁘시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게 30대예요. 20대 때는 그저 사랑도 공부입니다. 그죠? 이론으로 공부하던 거 이제 실전 들어가죠. 20대가. 그러다가 이제 아기도 나오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자유시간이 생기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간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부자일수록 더 시간이 많고 더 자유시간이 많고 더 자기 개발 시간이 많아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불편하기보다는 더 시간을 내서 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말단 직원인데 솔직히 내가 하는 일은 경영인 어떤 그런 회사에 나가는 거지만은 짬을 내서 미술 공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서 무슨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미술 안 들어간 거 없습니다. 회사의 웹페이지도 미술이고요. 회사의 PT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도 미술이고요. 로고도 미술이고요. 그 상품 디자인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음악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짬을 내서 자기 공부를 하면서 기획서를 계속 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말단 직원이라도 내가 사장 마인드, 나는 언젠가 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한테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치 일만 해야지. 이 제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장님부터 잘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는 100만 원 줬는데 300만 원, 500만 원치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뒤에 CEO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대지만 내가 지금 말단 직원이지만 언젠가 CEO가 될 것이고 계속 기획서를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로 사장님한테.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개씩. 그러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저 좀 미친놈이다 저거. 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장님은 그런 지원을 알아봅니다. 저놈 괜찮다. 결국 CEO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공부하는 인간. 우리는 이미 성공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요. 이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게으르니까. 왜? 핑계대기 바쁘니까. 그 시간에 핑계대느라 바쁜 겁니다.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된다.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 너 나이 먹었잖아. 너 늙었잖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쉬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젊게 되고, 더 살 빼고, 더 부자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바랄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이야기, 망가진 이야기 되게 좋아합니다. 거 봐! 기다렸다는 듯이 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흠집 내고 깎아내리는 거는 우리는 바쁩니다. 보세요. 재미난 게 평생 우리는 남 부러워하면서 경쟁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병에 걸려야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뒤에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해야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아이들 낳아서 좋은 학교 보내야지, 잘 살아야지, 아파트 사가지고 또 상속해줄 거 해야지,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지. 거기 해방되는 순간이 병 걸렸습니다. 그 통고받을 때예요. 그때서야 용서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시간을 누가 선고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욕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폼 잡고 싶고 권위 잡고 싶고 오늘은 이제부터 오늘은 독을 빼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독을 빼는 겁니다. 자, 이거 있어요. 당신은 우연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희한한 사건이 나는데 저거 돈 되겠다. 그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어떤 희한한 사건이 나요. 그걸 보고서 저건 작품이 되겠다. 그분은 작가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상품이 되겠다. 그건 발명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일반인입니다. 이러면 뭐냐면은 반응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반응이 됩니다. 음악, 미술 이런 거 알아야지 딱 봤을 때 저 이렇게 엮으면 되겠다 되지. 요 재미난 내용은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예술가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또 재미난 내용이 뭐냐면은 70세에 작품을 만든 아주 젊으시죠. 99세에 비하면 루이스 브루주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대한 거미, 쇠로 만든 거미를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치신 분인데 제가 한남동 위에서 하나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 큰 게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냐면은 윤석남이라는 작가가 계십니다. 한국의 작가님인데 올해 연세가 72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보니까 고졸이셨대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생 많이 하시고 42살이 되어서야 42살인가 43살인가 그때서야 첫 개인전을 엽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도움으로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6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강아지 조각 같은 걸 한 1000몇 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기사에서 한국의 아주머니가 버려진 개들을 키우는 기사를 보고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1000몇 마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학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 1년만 갔다 오면은 한국 사람들 다 학벌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미국에 1년만 갔다 오시면 다 괜찮습니다. 미국만 갔다 오면 우리는 다 인정해 껍벅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죠? 43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주머니 솔미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솔미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윤석남이라는 이분이 더 지금 활동 많이 하셔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죠?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의 메시지. 한국의 학벌에서 오늘부터 나는 해방된다. 그죠? 음악과 미술을 공부한다. 미술 관련도 많습니다. 뭐 웹 디자인, 네일 아트도 좋습니다. 네일 아트. 나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거에서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미로 배워보십시오. 재미로. 공부는 재미있는 겁니다. 게임 제작도 배울 수 있고, 패션도 배울 수 있고, 오일 페인팅, 조각, 도예. 배울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생각하세요. 70세를 하더라도, 80세를 하더라도. 창조력의 근원지. 음악과 미술은 내가 경제학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의술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분야를 해도 음악과 예술은 하나씩 꾸준히 공부할 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음악과 미술의 비밀, 창조의 근원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하버드식 학습 전략 그 3부작의 이제 첫 번째 개념 정리 편. 개념이 뭐냐?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성공한다. 그래서 개념 정리편,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렇게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